사람에게는 얼마만한 땅이 필요한가? 두 자매가 있었다. 모두 결혼한 두 자매는 언니는 도시에, 동생은 시골에 살고 있었다. 도시에 살던 언니가 시골에 사는 동생에게 놀러 왔다. 언니는 부유한 도시의 상인과 동생은 시골 농부와 결혼을 했다. 자매들은 차를 마시며 미루어둔 대화를 나누었다. 언니가 도시의 삶을 이야기했다. 얼마나 넓고 깨끗한 집에서 사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입히는지, 어떤 것을 먹으며 사는지, 여유로운 산책과 극장을 가는 것까지 약간의 우월함을 내비치며 말하는 언니를 보며 동생은 기분이 나빠져서 상인의 삶을 흉보고 자기가 살고 있는 농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삶을 언니의 삶과 바꾸지 않을 거야. 평범하게 살아도 걱정이 없거든. 상인들은 깨끗하게 살고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항상 불안하지 않아? 그런 말도 있잖아.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지금은 부자지만 내일은 갑자기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농부의 삶은 훨씬 안전하잖아. 농부의 삶은 부자는 아니어도 마음이 늘 편안하거든. 땅만 있다면 말이야. 언니가 말문을 열었다. 대체 마음이 편한 게 뭐야? 지저분한 돼지나 소들과 함께 뒹구는 거? 우아함이나 예의 따윈 찾을 수도 없잖아. 남편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걸음 위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건 난 생각도 못하겠어. 어쩌겠어. 우리 일이 그런 건데 뭐. 하지만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살고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도 않고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언니는 유혹이 많은 도시에서 살잖아. 늘 불안하지 않아? 형부를 도박으로 유혹하는가 하면 술로, 여자로 유혹하잖아.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게 헛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일 자주 있지 않았어? 농부 빠홈이 벽돌난로 뒤에서 자매들이 주고받는 수다를 들었다. 저 말이 정말 맞는 말이네. 우리 형제는 어릴 때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느라 바보 같은 짓 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지. 한 가지 서러운 게 있다면 땅이 항상 모자란다는 거야. 땅만 충분하다면 나는 그 누구도, 아니 세상의 어떤 악마도 두렵지 않아. 자매들은 차를 다 마시고 즐겁게 수다를 떤 후 뒷정리를 하고 자러 갔다. 악마가 벽돌난로 뒤에 앉아 모든 말을 들었다. 그는 농부의 아내가 남편에게 잔뜩 바람을 넣은 게 기뻤다. 땅만 있다면 악마도 남편을 유혹하지 못할 거라고 자랑했던 것 말이다. 좋았어. 한번 해보자고. 네게 땅을 많이 주마. 내가 땅으로 너를 갖겠어.
근방에 많지 않은 영지를 가진 여지주가 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120데샤티나 약 40만 평 정도의 땅이 있었다. 여지주는 농부들과 사이좋게 지냈고 농부들을 괴롭히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주가 퇴역한 병사를 영지관리인으로 고용한 후에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 관리인은 벌금을 농부들에게 물리기 시작했다. 빠홈이 아무리 조심해도 말이나 염소가 귀리밭에 들어가거나 정원을 휘젓고 다니거나 혹은 수레가 목초지로 나가면 어김없는 벌금이었다. 빠홈은 벌금을 낼 때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화를 식구들에게 풀었다. 여름 내 빠홈은 그 영지 관리인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 겨울이 되어 가축이 안뜰에 있게 되자 사료가 좀 아깝기는 했지만 벌금 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편했다. 그런데 심상찮은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여지주가 땅을 팔고 그 땅을 고약한 영지관리인이 살 작정이라는 소문이었다. 농부들은 그 소리를 듣고 절망하며 생각에 잠겼다. 땅이 관리인에게 돌아가면 마님 때보다 훨씬 더한 벌금으로 우리를 괴롭히겠지. 우리는 이 땅이 없으면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게 될 거고. 농부들은 촌락 공동체의 이름으로 여지주를 찾아가 관리인에게 땅을 팔지 말고 자기들에게 내어달라고 부탁했다. 땅값을 더 비싸게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여지주는 흔쾌히 동의했다. 원래 농부들은 촌락 공동체 명의로 땅 전체를 살 작정이었다. 그러나 여러 번 집회를 열었지만 농부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악마가 모임에 끼어들어서 그들은 결코 합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농부들은 힘이 닿는 만큼 각자 땅을 사기로 결정했다. 여지주도 이 안에 동의했다. 빠홈은 한 이웃이 여지주에게서 6만 7천 평을 샀는데 우선 땅값의 절반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1년 안에 갚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빠홈은 마음이 급해졌다. 사람들이 땅을 다 사버리면 내가 살 땅이 없을 텐데. 그는 아내와 의논했다. 사람들이 땅을 사니 우리도 한 3, 4만 평 정도는 사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어져. 관리인이 벌금으로 못 살게구니 말이야. 그들은 어떻게 땅을 살지 이런저런 궁리를 했다. 그들에게는 모아둔 돈 100루블이 있었는데 순망아지도 벌통도 팔았다. 그리고 아들을 일꾼으로 보내 미리 선부를 받고 처남에게도 돈을 빌려 절반을 마련했다. 빠홈은 그렇게 돈을 모아 마음에 드는 땅을 고를 수 있었다. 작은 숲이 있는 약 5만 평 정도의 땅이었다. 그는 여지주에게 가서 땅값을 흥정하고 계약금을 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계약서에 서명했고 빠홈은
돈의 절반을 먼저 준 다음 나머지는 2년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다. 빠홈은 뛸 듯이 기뻤다. 드디어 빠홈도 자신의 땅을 갖게 되었다. 그는 씨앗을 사서 자신의 땅에 정성스레 뿌렸다. 농사는 잘 되어 1년 만에 여지주와 처남에게 빌린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었다. 빠홈은 이제 지주가 되어 자기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건초를 베고 벌목을 하고 가축들을 먹였다. 영원히 자기 것이 된 땅에 나가 새싹과 목초지를 보고 올 때마다 빠홈은 기뻐 견딜 수가 없었다. 농작물들은 다른 어느 땅보다도 잘 자랐고 결실도 많았다. 예전에 그 땅을 지날 때는 다른 땅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땅은 빠홈에게 아주 특별하게 느껴졌다. 빠홈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웃 농부들이 빠홈의 호밀과 목초지를 함부로 침범하기 시작했다. 그는 농부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했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가령 목동들이 암소를 목초지에 풀어놓는가 하면 밤에 목초지로 나온 말들이 호밀밭으로 들어가 호밀밭을 파헤쳐 놓곤 했다. 처음엔 가축만 쫓아냈다. 땅이 좁다 보니 그렇지 농부들이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게 아니야 하고 빠홈이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횟수가 잦아들었고 빠홈도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다. 마냥 허용해서는 안 되겠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 땅에 들어올 거야. 따끔하게 가르쳐야겠군. 빠홈은 결국 지역 재판소에 농부들을 고소하게 되었다. 빠홈은 한번 따끔하게 가르치려는 마음으로 재판을 걸어 몇몇 농부들에게 벌금을 물렸다. 그러자 이웃 농부들은 빠홈에게 화가 났고 그 후에는 일부러 훼손하는 것처럼 보였다. 밤에 몰래 숲에 들어가 껍질을 얻으려고 보리수를 베기도 했다. 어느 날 빠홈이 숲을 지나다 보니 허옇게 껍질이 벗겨진 보리수가 널브러져 있었고 나무 밑동치만 남아 있었다. 관목 중에서 끝만 자르고 하나라도 남겨뒀다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나쁜 사람들이 한 열 전체를 모조리 베어냈던 것이다. 빠홈은 우라통이 치밀었다. 에이, 누가 이런 짓을 했지? 알아야 복수를 해줄 수 있을 텐데. 누가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또 했다. 그렇지, 샘가 외에는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없어. 그는 샘간의 마당에 가서 보리수나무를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붉히고 욕지거리만 주고받고 왔다. 빠홈은 샘가가 그랬다는데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고소장을 제출해 샘가를 재판에 불러냈다. 그러나 재판에서 샘가는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빠홈은 더욱 화가 났다. 화가 난 빠홈은 촌장과 재판관들과도 대판 싸웠다.
당신들은 도둑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요. 당신들이 제대로 재판했다면 절대로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요. 빠홈은 재판관들과도 이웃과도 이렇게 대판 싸우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그의 집을 태워버리겠다는 위협이 들리기 시작했다. 빠홈은 예전보다 넓은 땅에서 살게 되었지만 촌락 공동체에서 여러 농부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게 전보다 더 팍팍해졌다. 그 즈음 촌락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빠홈은 생각했다. 좋아. 이 마을에서 누군가가 나간다는 건 내겐 좋은 일이지. 내 땅에서 내가 나갈 이유는 전혀 없지. 난 그자들 땅을 헐값에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어. 더 살기 좋아질 거야. 아직 조금 좁잖아. 빠홈이 집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농부가 보였다. 이 동네 사람은 아니었다.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했던 빠홈은 하룻밤 지내고 가라고 농부를 집 안으로 불러들여 밥을 먹이고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 어디서 오는 게요? 라고 묻자 농부는 저 아래 볼가강 쪽에서 오는 길이라고 그곳에서 일했다고 대답했다. 농부는 사람들이 왜 거기 정착하러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그 사람 말은 이러했다. 그곳에 정착해서 촌락 공동체에 등록하면 한 사람당 약 3만 평 땅을 떼어줍니다. 땅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호미를 심으면 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쑥쑥 자라고 또 얼마나 빽빽하게 자라는지 가난한 농부가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은 말이 6마리요. 암소가 2마리예요. 빠홈은 마음이 바빠졌다. 그는 빠르게 계산했다. 만약 그렇게 잘 살 수만 있다면 이 좁은 곳에서 아웅다웅하며 구태여 있을 필요는 없지. 이곳 토지를 팔고 그 돈으로 저쪽에서 새로운 삶을 건설하고 집을 다시 짓는 거야. 이 좁은 구석에 살다 보면 골치 아픈 일만 계속 생길 것이야. 내가 직접 가서 알아봐야겠군. 여름이 되자 그는 채비를 차려 길을 떠났다. 사마라까지는 볼가강을 따라 증기선을 타고 내려갔고 그 후에는 400km를 걸어갔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농부가 말했던 장소에 도착했다. 모든 것은 정확히 농부가 말한 그대로였다. 모두가 넉넉한 땅에서 살았고 한 사람당 3만 평의 땅이 배당되었고 촌락 공동체에도 기꺼이 들어갈 수 있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분할 대여된 토지 외에도 원하는 만큼 땅을 더 살 수도 있었다. 모든 것을 알아본 빠홈은 마음에 흡족했다. 가을에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다. 그는 이익을 남겨 땅, 농가, 가축 전부를 팔고 촌락 공동체에서도 탈퇴한 뒤 봄이 되자 새 장소로 출발했다. 새 장소에 도착한 빠홈은 가족과 함께 우선 부락 공동체에 등록했다. 노인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모든 서류를 정리했다. 마을은 빠홈을 받아들였고 목초지 말고도
여러 들판에 있는 16만 평 정도의 토지를 내주었다. 빠홈은 집을 짓고 가축들을 사왔다. 예전에 비해 땅만 3배가 넘었다. 곡물이 풍성하게 수확되는 땅이어서 과거보다 10배는 더 풍족해졌다. 토지도 기름지고 꼴도 충분했다. 가축도 원하는 만큼 키울 수 있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건물을 짓든 가축을 치든 모든 것이 빠홈에게 풍족하고 좋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모든 것에 익숙해졌고 급기야 이곳도 좁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빠홈은 첫 해에 배분된 1인당 분여지에 밀을 심었고 수확도 매우 좋았다. 그는 밀을 더 심고 싶었지만 분여지가 좁았다. 이미 뭔가를 심은 땅은 더 이상 밀을 심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밀은 잡초가 자라 있거나 오래 묵혀둔 땅에 파종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해에는 파종을 하고 두 번째 해에는 쉬었다가 잡초가 다시 자랄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원하는 사람은 많아서 모든 사람이 밀을 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다음 해가 되자 빠홈은 파종을 더 많이 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더 필요했다. 그는 아는 상인에게 가서 1년 약정으로 땅을 더 빌렸다. 그렇게 해서 파종을 더 많이 하고 수확도 더 많아졌다. 본이 근처에서 사는 장사를 겸하는 농부들은 농장을 지어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 빠홈은 생각했다. 나도 땅을 사서 농장을 지으면 좋겠다. 한 울타리 안에 모든 것이 있게 말이야. 빠홈은 어떻게 하면 땅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갔다. 빠홈은 땅을 빌려 밀을 더 파종했는데 수확이 잘 되어 덕분에 돈도 더 많이 모았다. 사는 것은 괜찮아졌는데 매년 사람들에게서 땅을 빌리고 땅 때문에 다투는 게 지겹게 느껴졌다. 좋은 땅이 있으면 농부들은 재빨리 그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빠홈은 파종할 땅이 없었다. 내 땅이 있다면 아무 눈치도 볼 것 없이 이렇게 불쾌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빠홈은 자기 것으로 살 수 있는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한 농부를 만났다. 그에게는 160만 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파산하는 바람에 헐값에 판다는 것이다. 빠홈은 그와 흥정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1500루블에 사기로 하고 절반은 그 자리에서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주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타협이 되어가던 즈음 어느 날 여행 중인 상인이 말을 쉬게 하려고 빠홈의 집에 들르게 되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인은 자기가 바시끼르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 사람들한테서 약 1600만 평의 땅을 샀다고 했다. 그리고 그 땅 구입에는 모두 합쳐서 고작 1000루블이 들었다는 것이다. 빠홈은 자세히 캐묻기 시작했다. 상인이 빠홈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다. 다만 노인들의 기분을
흡족하게 맞춰드려야 해요. 100루블 정도 되는 가운과 양탄자, 차 한 상자, 술 마시는 사람에게는 좋은 포도주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지 헐값에 땅을 주더군요. 그는 땅 문서를 보여주었다. 땅은 강 옆에 있는 거고 초지는 잡초가 무성한 곳이지만 아주 비옥하답니다. 빠홈은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물었다. 1년을 다녀도 다 못 다닐 정도로 큰 땅인데 모두 바시끼리의 땅입니다. 사람들이 꼭 양처럼 순해요. 거의 거저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빠홈은 생각했다. 이곳에서는 160만 평을 사려면 1000루블에 거기다가 빚까지 져야 하는데 그곳에서는 1000루블에 10배가 많은 1600만 평을 얻을 수 있다니 거의 공짜군. 빠홈은 어떻게 하면 그곳으로 갈 수 있는지 자세히 묻고 상인을 배웅한 뒤 곧바로 떠날 준비를 했다. 집은 아내에게 맡기고 그는 일꾼과 함께 짐을 챙겨 길을 떠났다. 시내에 들러 상인이 말해준 대로 차 상자와 선물, 포도주를 샀다. 그는 500km 이상 한참 말을 달렸다. 그들은 일주일 만에 바시키르 유목민의 숙박지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상인이 말한 그대로였다. 강 위에 있는 초원에서 모두가 펠트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들 스스로는 파종을 하지도 호밀빵을 먹지도 않았다. 가축들은 자유롭게 초원 위를 다녔고 말들은 문설주에 매어 있었다. 천막에는 망아지가 매어져 있었고 하루에 2번 암마를 데려와서는 망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사람들은 마유에서 젖술을 만들었다. 여자들은 젖술을 휘휘 저 치즈를 만들었고 남자들은 끊임없이 젖술과 차를 마시면서 양고기를 먹고 유유자적했다. 모두가 거침없고 명랑해서 여름 내내 즐겁게 놀았다. 이들은 전혀 문명을 모르고 러시아어도 몰랐지만 모두 친절했다. 바시키르인들은 빠홈을 보자마자 천막에서 나와 빠홈과 일꾼을 삥 둘러쌌다. 그들은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데리고 왔다. 빠홈은 땅을 보러 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즐거워하며 빠홈을 초대해 근사한 천막으로 데려가 푹신한 방석을 깔아주고 주변에 삥 둘러앉아 그에게 차와 젖술을 대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양고기를 잘라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주었다. 빠홈은 보따리에서 선물을 꺼내 바시키르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바시키르인들은 기뻐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통역을 불러서 말했다. 우리들은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을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님이 만족스럽게 우리의 선물로 보답하는 게 풍습입니다. 손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으니 우리도 선물로 보답하는 게 풍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손님께 보답할 수 있도록 무엇이 마음에 드는지 말해 보십시오.
제가 마음에 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우리 땅은 좁고 경작이 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땅은 넓고 좋습니다. 저는 이런 땅을 본 적이 없어요.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했다. 바시키르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누었다. 빠홈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무슨 소리를 외치면서 웃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그들은 잠잠해지고 통역은 빠홈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이 손님에게 전하라고 말하는데 손님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떤 땅을 원하는지 손가락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그것이 손님 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다 말고 뭔가 논쟁하기 시작했다. 빠홈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었다. 통역사가 말했다. 어떤 이는 촌장에게 땅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촌장이 없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바시키르인들이 논쟁 중일 때 갑자기 여우 털모자를 쓴 사람이 들어왔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일어났다. 저분이 바로 촌장이네. 빠홈은 가장 좋은 가운을 집어서 촌장에게 주었고 또한 차 2kg 이상을 선물로 주었다. 촌장은 그의 선물을 받아들고 매우 흡족해 했다. 그리고 제일 상석에 앉았다. 이제 바시키르인들이 촌장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촌장은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조용하라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빠홈에게 러시아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가능하네. 마음에 드는 곳에서 가져가게. 땅은 많다네. 원하는 만큼 갖는다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어. 그렇지 않으면 가져가라 해놓고서는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빼앗을지도 몰라. 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땅이 많지요. 저는 땅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떤 땅이 제 것이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어떻게든 측량을 해서 확실히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선량한 분들이라서 이렇게 해 주시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모르는 일이라며 도로 땅을 가져갈지도 모르겠지요. 자네 말이 맞네. 확실히 해주겠네. 그러자 빠홈이 말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인이 왔다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인에게 땅을 선물로 주고 문서를 작성했다던데요.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촌장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다 가능하네. 우리 마을에 서기관이 있으니 시내로 가서 문서에 도장을 찍세. 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빠홈이 말했다. 가격은 똑같네. 하루에 1000루블이라네. 빠홈은 이해가 안 됐다. 이게 무슨 측량이지요? 하루에? 그럼 몇 평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우리가 헤아릴 줄 모르네. 자네가 하루 동안 다닌 땅이 모두 자네의 것이고 그 가격이 1000루블이라는 말이네. 빠홈은 깜짝 놀랐다. 하루 동안 다닌 땅이라면 꽤 넓을 텐데요.
춘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모두 자네 거라네. 다만 한 가지 약속을 하세. 만일 자네가 출발한 그 장소로 하루 안에 되돌아오지 못한다면 땅은 물론이고 자네 돈은 모두 사라지는 거네. 그럼 제가 지나간 땅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빠홈이 물었다. 자네가 선택한 자리에는 우리가 서 있을 거라네. 자네는 원을 그리게 막대를 가져가서 필요한 곳에 표시를 하게. 구멍을 파고 잔디를 심는 걸세. 나중에 우리가 쟁기로 구덩이들을 연결해 놓겠네. 그러면 지나간 모든 땅이 당신 것이 되네. 다만 해지기 전에는 출발한 장소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네. 빠홈은 뛸 듯이 기뻤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기로 하고 이야기를 더 나누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젖술과 양고기를 먹고 차를 실컷 마시다 보니 밤이 깊어졌다. 바시키르인들은 빠홈에게 푹신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들은 내일 아침 일찍 해가 떠오를 때 다시 모이기로 약속하고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할 자리에 나가 있기로 했다. 빠홈은 깃털 이불에 누웠지만 너무도 설레서 잠이 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여전히 땅 생각으로 가득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해야 해. 하루에 50km 이상은 걸을 수 있어. 요즘은 해가 길잖아. 하루 온종일 걸으면 얼마나 될까? 조금 나쁜 땅은 팔거나 농부들을 풀고 좋은 땅은 내가 골라서 직접 경작해야지. 쟁기끌 황소 2마리를 키우고 일꾼도 2명 정도를 고용해야겠군. 넓은 땅에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풀어 키우고. 빠홈은 기쁨에 겨워 도저히 잠이 들 수 없었다. 빠홈은 밤새도록 잠을 설쳤다. 거의 새벽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을 뿐이었다. 깜빡 잠이 들자마자 그는 꿈을 꾸었다. 천막에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바깥에서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누가 있고 있지? 궁금해서 천막 바깥으로 나갔다. 나가보니 천막 앞에 바시키르 촌장이 앉아 양손으로 배꼽을 잡고 뭔가를 보고 웃고 있는 것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다. 뭐를 보고 그리 웃으십니까? 그런데 빠홈이 자세히 보니 바시키르 촌장이 아니라 자신에게 땅 이야기를 해주었던 얼마 전에 만난 상인이었다. 빠홈은 상인에게 물었다. 아니, 이곳에 온 지 오래되셨습니까? 그러자 그는 더 이상 상인이 아니라 오래전에 아랫지방에서 올라와 자기 집에 잠깐 들른 바로 그 농부로 바뀌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농부가 아니라 뿔과 발굽이 달린 마귀로 또 바뀌었다. 마귀는 앉아서 킥킥거리고 웃고 있었고 그 앞에는 셔츠를 입고 좁은 바지를 입은 사람이 맨발로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빠홈은 그게 누구인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한 사람이 죽어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빠홈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주변을 둘러보니
문이 열려 있고 벌써 날은 환해지기 시작했다. 빨리 사람들을 깨워야겠군. 이제 시작할 시간이야. 빠홈은 일어나서 사륜 마차에서 잠자고 있던 일꾼을 깨워 말을 마차에 매라고 하고는 바시기르인들을 깨우러 갔다. 초원에 가서 땅을 측량할 때가 되었소. 그가 말했다. 바시기르인들이 모두 일어나서 함께 모였고 촌장도 나왔다. 바시기르인들은 말 젖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빠홈에게 차를 마시라고 말했지만 그는 마음이 바빴다. 내가 되었습니다. 빨리 출발합시다. 바시기르인들은 한자리에 모였다. 어떤 사람은 말을 탔고 혹은 마차를 타고 모두들 출발했다. 빠홈은 일꾼과 함께 자기 사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삽 하나를 챙겼다. 그들이 초원에 도착하자 새벽 햇살이 비춰오기 시작했다. 바시기르인들은 작은 언덕 시안이라는 곳에 모두 모였다. 사람들은 마차에서 내렸고 말에서도 내려 한 무리로 모여섰다. 촌장이 빠홈에게 말했다. 자,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것이 우리 땅이라네. 여기서 아무 땅이나 고르시게. 빠홈의 눈동자는 이글이글 타올랐다. 땅에는 온통 미나리가 가득 자라고 있었고 평지였고 기름지면서 검은색을 띠었다. 작은 분지에는 여러 풀들이 가득 자라 있었는데 그 키가 가슴까지 올라와 있었다. 모두 비옥한 땅이었다. 촌장은 여우 털모자를 벗어 땅에 놓았다. 자, 이게 표시가 될 것이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돌아오시게. 돌아다닌 모든 땅이 자네 것이 될 것이네. 빠홈은 돈을 꺼내서 모자 안에 넣고 긴 농민 외투를 벗고 반 외투 차림으로 혁대를 더 팽팽하게 조이고 빵이 든 작은 가방을 품속에 넣고 물통을 혁대에 맨 후 장화목을 한껏 끌어올리고는 삽을 받아 출발할 채비를 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사방을 둘러보니 모두 훌륭했다. 어디든 모두 똑같으니 태양이 뜨는 동쪽으로 가자. 그는 얼굴을 태양 쪽으로 향하고 지평선에서 해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다녀서 더 많은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날씨가 서늘하면 걷기가 더 좋겠는데. 태양이 지평선에서 떠오르기 시작하자 빠홈은 어깨에 삽을 메고 초원을 걷기 시작했다. 빠홈은 1km 정도 걷다가 멈춰서서 구덩이를 파고 표시가 되도록 작은 잔디를 올려놓았다. 그는 앞으로 더 나갔다. 발걸음을 더 빨리 했다. 더 멀리 가서 다른 구덩이를 팠다. 열심히 걷던 빠홈은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 멀리 작은 언덕이 보였다. 사람들이 서 있었고 마차의 바퀴살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5km쯤 왔다고 생각이 되었다.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니 반외투를 벗어 어깨에 걸치고 다시 빠홈은 걷기 시작했다. 그는 5km를 더 걸었다.
머리를 들어 해를 보니 이제 아침 먹을 때 즈음이었다. 빠옴은 생각했다. 하루를 4등분 한다면 아직 방향을 바꾸기엔 이르겠지. 일단 장화를 벗어야겠어. 그는 앉아서 거추장스러운 장화를 벗고 장화를 허리춤에 찬 후 더 가볍게 맨발로 걷기 시작했다. 장화를 벗으니 걷기가 훨씬 편해졌다. 그는 생각했다. 5km만 더 가서 왼쪽으로 돌자. 땅이 너무 좋아서 그냥 버리기가 아깝군. 가면 갈수록 더 좋아 보이네. 그는 똑바로 더 걷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니 작은 언덕이 아직 조금 보였고 사람들은 개미처럼 작게 언덕 위에 거뭇하게 보이면서 뭔가가 반짝거렸다. 자, 이쪽으로는 충분히 왔으니 이제 방향을 틀어야겠군. 땀을 많이 흘렸더니 목이 마르네. 그는 멈춰서서 구덩이를 더 크게 파고 잔디를 얹은 후 물을 마시고는 이제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풀은 높게 자라 있었고 땅은 비옥했고 날씨는 무더워졌다. 이제 빠옴은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다. 태양을 보니 점심때임을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좀 쉬어야지. 빠홈은 멈추고 그 자리에 앉아서 빵과 물을 마셨지만 눕지는 않았다. 누웠다가는 자칫 잠이 들 것 같아서였다. 그는 조금 더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힘이 났다. 걷는 것도 좀 쉬웠다. 그런데 너무 더워지니 한꺼번에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걸으면서 오늘만 참으면 평생 호강하고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 그 방향으로 한참을 걷다가 왼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고 싶었지만 둘러보니 습기가 많은 협곡이 보였다. 그걸 버리기는 정말 아까웠다. 여기에는 아마가 잘 자라겠군. 그는 계속 앞으로 나갔다. 협곡을 지난 뒤 협곡 뒤에다 구덩이를 파고 두 번째 모서리를 돌았다. 빠홈은 작은 언덕 쪽을 돌아봤다. 따뜻한 공기 때문인지 안개가 끼기 시작했고 공기 중에 뭔가가 흔들리며 짙은 안개 사이로 저 멀리 작은 언덕에 사람들이 보일 듯 말 듯 했다. 그곳까지는 대략 15km 정도는 되어 보였다. 자, 길이는 충분히 되었으니 이제 빨리 방향을 바꾸고 돌아가야겠군. 그는 세 번째로 방향을 잡아 걸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해를 보니 벌써 저녁 때가 다가오는 듯 했다. 돌아갈 장소까지는 여전히 15km 정도가 남은 상태였다. 아니야, 모양이 삐뚤어지는 한이 있어도 시간 안에 빨리 들어가야 해. 땅은 이것으로도 충분해. 빠홈은 서둘러 구덩이를 파고 곧바로 작은 언덕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빠홈은 작은 언덕을 향해 걷고 또 걸었다. 그런데 몸은 지칠 대로 지쳐서 땀은 비오듯 흐르고 기진맥진해졌다. 맨발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후들거렸다.
그는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지금 상태로는 해가 지기 전까지 저 장소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태양은 기다려주지 않고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아,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그는 앞에 있는 작은 언덕을 보고 해를 번갈아 보았다. 언덕은 아직 먼데 태양은 벌써 지평선에서 멀지 않았다. 빠홈은 계속 발걸음을 재촉하고 또 재촉했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그러나 길이 좀채로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이제 뛰기 시작했다. 반외투도 장화도 물병도 모자도 벗어던지고 몸에 지닌 삽 하나만 들고 뛰었다.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모든 걸 망쳐버린 것 같아. 해가 질 때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자 공포가 되어 숨이 더욱더 막혀왔다. 빠홈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렸고 셔츠와 바지는 땀 때문에 몸에 달라붙었다. 목이 탔다. 가슴은 대장간의 풀무처럼 부풀러 올랐고 심장은 망치로 치듯 쿵쾅거렸으며 다리도 자꾸만 꺾였다. 빠홈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죽는 것이 두려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얼마나 달렸는데 이제 와서 멈추면 모든 게 허사가 되고 만다. 그는 달리고 달려서 마침내 바시기르인들이 그를 향해 고함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지르는 소리 때문에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빠홈은 마지막 힘을 다했지만 해는 지평선에 다다라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서 더 크고 더 빨갛고 더 붉은 빛으로 변해갔다. 빠홈은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자신을 재촉하는 것을 보았다. 땅에 놓인 여우 털모자도 보였고 그 위에 있는 돈도 생각이 났다. 촌장이 양손으로 배를 감싸고 땅에 앉아있는 모습도 보였다. 불현듯 빠홈은 꿈이 떠올랐다. 땅은 많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실까? 오, 나는 파멸했구나. 저기까지 가지 못할 거야. 빠홈은 해를 봤다. 해는 땅까지 이르러 지평선 너머로 지기 시작했고 지평선에 걸려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해서 넘어지지 않게 억지로 다리를 지탱했다. 빠홈이 작은 언덕까지 다가갔을 때에는 이미 태양은 지고 보이지 않았다. 빠홈은 탄식했다. 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구나. 그는 생각했다. 그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멈추려고 했지만 바시기르인들이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에서 볼 때는 태양이 진 것 같았지만 작은 언덕 위에서 보면 아직은 태양이 완전히 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빠홈은 숨을 한껏 들이마시고 작은 언덕을 올라갔다. 언덕 위는 아직 환했다. 빠홈은 언덕 위에 올라와서 모자를 봤다. 모자 앞에 촌장이 앉아서
무엇이 우스운지 양손에 배를 대고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다. 빠홈은 꿈이 또 생각났다. 다리에 맥이 풀리면서 그는 앞으로 꼬꾸라졌고 손은 그래도 모자 끝에 닿았다. 어이, 훌륭해. 촌장이 외쳤다. 드디어 자네는 많은 땅을 차지했군. 조금 후 빠홈의 일꾼이 달려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빠홈은 입에서 피를 쏟으며 앞으로 엎드러져 있었고 심장은 멎어 있었다. 바시기르인들은 하나같이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했다. 일꾼은 삽을 들고 빠홈의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빠홈은 정확하게 머리에서 다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2m가량의 땅에 묻혔다.